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라북도와 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31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번 조사 역시 산업부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부족하고 오히려 포항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포항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뤄진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가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에서는 결과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책임자 처벌 관련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규모 3.1 지진 발생 보고를 받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검찰 수사 요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적절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감사원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국책사업을 주도한 정부기관의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검찰 고발도 아닌 수사 요청에 그친 이번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치에 불과하다. 포항시에도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책임 전가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계획서에 지진 관련 용어가 있었다며 포항시가 지진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사업 주체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숨기는 상황에서 포항시도 알 수 없었다며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인지 가능성이 전혀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국책 사업에 대한 거에서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단체는 촉발 지진의 주요 책임기관인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특검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와 세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경주와 울진 등 기초지자체와 경북과 부산, 전남 등 광역지자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 두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육 개체가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가격도 1년 이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해 경북 칠곡에서 16년 동안 한우를 키워온 김봉도 씨. 무더운 날씨에 축사에서 일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연신 힘이 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1년 넘도록 한우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 시장이 좋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한우인들이 좀 입식을 많이 하고 또 사고 또 많이 또 짓고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우 한 마리를 팔아서 남는 순이익, 총 수입에서 생산비와 노임 등을 모두 뺀 금액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세가 좋다 보니 송아지 입식이 증가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한우 사육 개체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339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적정 사육 개체 수를 초과한 공급 과잉이지만 웬일인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 사육 두수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우 소비 패턴 같은 수요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번 달 대구 지역 대형마트의 한우 매출량은 1,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0에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이 줄고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집안에서 고기를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축산업계에선 육류 섭취가 면역력 강화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식 중심에서 가정 내 소비로 또 해외 소비 부분이 국내로 이렇게 이제 수요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육 개체수 증가세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수입 건조라든지 곡류 사정도 안 좋고 한데 저희들도 조금 불안하기는 불안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농촌경제연구원과 한우정책연구소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한우 산업에 급격한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도 낚시어선 준수사항을 개정 고시해 어제부터 야간 낚시가 가능해집니다.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춘 3톤 이상 낚시어선은 영업 제한 시간 없이 밤샘 야간 낚시가 가능하며 3톤 미만이나 야간 항해 장비가 없는 어선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 좁은 항로나 어항구역에서는 5노트 미만 속력 제한과 영업 중인 다른 선박 및 갯바위와 50m 이상 최소거리 유지 등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안동에서 짜낸 삼배, 안동포는 조선시대 최고급 옷감이었는데요. 안동이 작년에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며 대마 재배와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데 정작 안동포는 수요 감소와 생산자의 고령화로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안동이 경북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안동시는 대마 재배 면적을 늘리고 대마 산업화와 대마 성분 의료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국비 22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CBD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을 받아 대마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근거로 삼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과거 대마 재배의 주 목적이었던 전통 안동포는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마 줄기로 만드는 안동포는 대마 재배부터 길쌈까지 사람 손을 안 거치는 과정이 없는 전통 공예품으로 주로 수의를 짓는 데 씁니다. 숙련된 기술자라도 한 사람이 1년에 3필을 짜면 많이 짜는 거고 수의 한 벌을 짓는 데는 보통 5필이 듭니다. 그만큼 품질은 우수하지만 장래 문화가 변하고 중국산 삼배가 싼 값에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안동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아들 다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몇 필 해가지고는 공단금도 한 번 줄 수가 없어.
안동포는 예로부터 마을 단위로 생산해왔는데 길쌈 기술을 가진 주민들 대부분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입니다. 7월에 대마를 수확해 여름, 가을 내내 옷감을 만드는 고된 작업을 적은 임금을 받고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어 그만둔 어르신도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할머니들이 수익이 생기는데 근데 그 150만 원이 뭐 한 달 만에 버는 게 아니고 1년 해가지고 150이다 보니까 그거 해봐야 큰 돈이 안 되거든요. 그 젊은 세대들도 그 해가지고는 수익을 못 올리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체가 힘들죠. 안동포용 대마 재배 면적을 봐도 최근 3년간은 1헥타르 정도 재배했지만 올해는 0.5헥타르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한 필당 10만 원의 직조장려금이나 대마 재배 농가에게 주는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량 하나 이렇게 많이 확대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전통 단절 위기를 저희들도 느끼고 안동포 직조인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전통이 박제된 과거로만 남지 않으려면 지원 확대와 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진에어 항공이 포항공항 취항 1년 만에 공항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진에어 취항 이후 비행기 운항 편수가 1,050편에서 1,690편으로 1.6배 늘었고 이에 따라 이용객도 13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항 명칭 변경안 등 공항 활성화에 노력해 2022년에는 포항공항 이용객 2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장년층을 포함한 대구 시민 125만 명이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대구 시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는데요. 구체적인 백신 접종 일정 양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5세에서 59세까지 대구 시민 17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14일 마무리됩니다. 50세에서 54세까지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의 청장년층 67만 명은 9일부터 온라인 10부제 예약을 하고 26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이달 말까지 사전 예약을 한 뒤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약만 하면 화이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심장, 간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3,000여 명은 5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노숙인과 미등록 외국인 등은 사전 예약 없이 이달 안으로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의 2차 접종 백신은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대구 시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대구 시민의 34.8%가 1차 접종을, 12.9%가 2차 접종까지 마쳐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포항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해양스포츠 선수단과 동호인 3천여 명이 모이는 행사를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경주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전국에서 학생 선수와 학부모 10,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는 강행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울릉도 연안 양식장에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이 개발한 스마트 양식은 무선 수중 카메라를 통해 양식장 내 어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태양광을 통해 충전하는 등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텍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양식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야간 시간대 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6개 지정 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음주 취식 행위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라북도와 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31도, 포항과 영덕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